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멀리 부산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요새 매장에서 브루잉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들이 진짜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브루잉 커피는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이제 내리는 사람마다 맛이 다르다 보니까 맛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레시피 세팅이 가능하고 여러 잔을 내려도 일관되게 커피를 내려주는 브루잉 커피 머신이 있다고 해서 여기 부산에 위치한 고고 커피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머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고고커피 2층에 위치한 쇼룸에 들어왔고 여기 뒤에 이제 아까 1층에서 봤던 이 붐툴 머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장님께 이 붐툴 머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영상에 처음 나오시는 거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및 또 회사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붐툴 소개까지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고커피 머신 사업부의 한태현 차장이라 하고요. 고고커피는 카페 창업에 필요하신 기계 장비부터 원두, 식재료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카페 창업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 붐툴 머신 소개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네, 붐틀은 국산 자동 드립 머신으로 포워 스타일로 자동 드립을 일관되고 편하게 내리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계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룹별로 개별 노즐이 있어서 동시에 드립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계열 어플을 통해서 누구나 직관적이고 손쉽게 레시피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 사용이 되는 거죠? 한 번에 누르면은. 맞습니다. 그룹별로 개별 노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드립 커피 주문이 들어왔을 때도 한꺼번에 시차를 두지 않고 세팅을 맞추신 다음에 한 번에 내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이거 5컵짜리니까 뭐 브루잉이 막 5잔이 한 번에 들어왔다. 그러면 정해진 레시피 입력해서 요거를 그냥 한 번에 다 누르면 되는 거겠네요. 커피를 담은 다음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도 간단히 보여주셨지만 이 태블릿으로 전부 다 조정을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각 그룹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그룹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각 그룹당 5개의 레시피를 예비로 저장해 놓으실 수 있는데 1번 그룹에 하리오 레시피를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 붐틀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동된 앱에서 추출 관련된 변수를 크게 3가지 조절하실 수 네. 있거든요. 첫 번째 스피드는 노즐이 돌아가는 속도, 그리고 워터는 그 회차의 물량값, 네. 밀리리터 단위로 5ml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 다음 추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네. 그 대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내가 그 회차에 넣고 싶은 물량과 대기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셔서 회차를 늘리고 싶으시면 자유롭게 늘리실 수도 있고 네네. 반대로 빼고 싶으시면 자유롭게 빼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레시피를 저장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엄청 그냥 직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초보자도 물론 이제 그 물 차수나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네. 브루잉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는 분들은 저도 아까 봤을 때 어떻게 사용할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처음 네. 사용해 보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위에는 린싱인 거죠. 네, 맨 맞습니다. 위에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맨 위쪽에 있는 린싱 기능은 맞구나.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스피드 0, 물량값 0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바로 뜸들이기부터 추출이 이루어지게끔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나는 린싱이 필요하다 하셨을 때는 원하시는 속도 값으로 조절을 하시고 원하시는 물량값을 넣으시고 네. 근데 뭐 린싱은 이제 그냥 적당히만 넣으면 되니까 물량은 뭐 100이나 이렇게 적당히 설정해주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린싱이 끝나고 커피를 담아야 되잖아요. 서버에 물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죠 그동안. 맞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전 말씀 나누면서 레시피에 린싱 기능을 넣어놨고요. 네. 지금 깜빡하는 게 제가 레시피를 보냈다는 걸 이제 인식했다라는 표현. 살짝 깜빡하면은 이 저장된 걸 얘가 인식했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시피를 추출을 보면 지금 이게 린싱 작업인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린싱 작업의 물량을 다 배출한 이후에 그 깜빡이면서 린싱이 끝났으니까 본 추출 준비를 해달라는 그 사인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와가지고 바리스타분이 서버에 있는 린싱물 버리고 이제 거기 커피 담아가지고 그 다음 다시 누르면 이제 본 추출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부터 본 추출이 이제 레시피대로 반복 수행되는 거죠. 좋네요. 린싱을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린싱을 저는 또 하긴 하거든요. 네네. 습관적으로. 네. 막 특별한 이유가 엄청나진 않지만 예열의 목적도 있고 네. 저는 그냥 좀 더 하는 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항상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 기능을 쓰면 되고 네. 근데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한다고 맛이 없는 건 또 아니니까 네. 추출의 흐름의 차이 있지만 네. 그런 분들은 린싱 안 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린싱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또 선택지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유효한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레시피 같은 경우는 몇 개까지 설정되나요? 한 번에 한쪽 그룹에 5개까지 레시피를 어플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어플에서는 네. 하나에 5개 레시피. 네, 한쪽 그룹에 5개를 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본체 쪽에서는 한쪽 버튼에 그냥 한 가지 레시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여기서 설정을 바꾸는 거니까. 맞습니다. 체크로 돼 있는 그런 레시피를 통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샌드 이렇게 보내면 깜빡 하고 3번에 샌드 하면 깜빡 아, 이렇게 하면서 깜빡 아까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시피를 이제 반복적으로 네.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제 보시면 언더카운터 방식으로 보일러를 채택을 했고요. 네. 상부 쪽에 이제 공간을 최소화하고 또 이제 온도적인 부분에서 네. 좀 최대한 일관된 물 온도를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생각하면서 네. 저희 붐틀은 열순환 방식을 채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보시면 지금 뜨거운 물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밑에 보일러통에서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미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이 기계 위쪽에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유지하기를 위해서. 맞습니다. 직수가 보일러통으로 들어오고 그 뜨거운 물 만들어진 게 기계 안쪽으로 갔다가 돌아서 다시 보일러통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추출에서도 물 온도 안정성은 네.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90도 정도로 세팅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90.32 막 이렇게 보이는데 숫자가. 맞습니다. 그 물 온도로 세팅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사실은 온도 손실적인 부분은 이 위쪽의 물 온도까지는 네.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즐에서 떨어지면서 한 1도 정도의 온도 하락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 네. 온도 세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제 맛을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이거 숫자를 올리고 낮추면 되니까 네. 이게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돼요? 세팅할 수 있는 온도 단위는? 세팅할 수 있는 온도 단위는 0.1도 단위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0.1도 단위로 설정을 해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오르고 내려서 그 네. 조절이 가능하시죠. 아, 좀 시간 지나면 이제 그게 설정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통에 직수가 들어오고 네. 뜨거운 물이 움직이는 관이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 게 뜨거운 물을 위에 본체로 보내고 네. 본체에 지나간 뜨거운 물을 다시 보일러로 보내고 아. 계속 열순환이 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용량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몇 리터짜리예요? 붐틀 같은 경우 5컵 기준으로 보일러 용량이 15리터로 돼 있어서 네, 거의 14리터 이상의 온수를 상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신 같은 경우는 스팀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보일러가 뭐 12리터라 해도 12리터가 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얘는 스팀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네. 뭐 저희가 뭐 정확하게 지금 잴 수는 없지만 네. 제 생각에도 최소 진짜 14리터 이상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14리터면은 우리가 보통 20에 300 레시피 많이 잡으시잖아요. 맞아요. 린싱 안 한다고 하면은 300ml 5개 하면은 1.5리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10번을 돌려도 네, 얘 하나로 퉁칠 수 있는. 네. 근데 뭐 그 전에 또 이제 급수는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히팅도 계속.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 머신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온도 안정적인 부분이 좋을 것 같다, 일관성이 괜찮은 머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좀 질문을 준비해왔거든요. 네, 이제 이 머신을 제가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네, 또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죠. 커피를 조금 좋아하는 분들은 이 질문이 떠오를 것 같은데 네.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게 보일러가 아래 하나가 있었잖아요. 아까 저희가 일관성이 네. 좋다 얘기했는데 네. 생각해보면은 그룹이 5개인데? 네. 그럼 보일러가 하나네? 그러면 그룹별 조정은 안 되는 거네요? 네.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그룹별로 개별적인 온도 조절은 안 되고요. 네. 하부 보일러에서 한 가지 설정한 온도로 네. 5개 그룹이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네. 이제 기계를 설계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면서 네. 우리가 어디에 가장 집중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연속적인 추출이 이루어질 때 온도의 일관성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열순환
방식의 보일러를 채택을 하면 아무래도 동시에 메뉴가 들어왔을 때도 판매자의 관점에서 맞아요. 봤을 때 동일한 맛의 맞아요. 음료를 네. 제조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입니다. 그쵸. 네. 물론 저는 기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걸 만약에 5개를 다 따로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물론 하부에 5개를 다 넣는다. 나눠가지고. 근데 그러면 열순환을 못 시키잖아요. 네. 다 온도가 다르니까. 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내부 관이 뭐 어느 정도 되어는 있겠지만 네. 물이 도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온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도 조금 힘들고 네. 그리고 보일러 사이즈 작아지고 네. 그래서 이 붐툴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안정성을 포커스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룹별로 할 수는 없는 한계는 생기지만 네. 보일러 하나로 가는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바라봤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 브랜드마다 다 지향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지향하는지 좀 확실히 알겠고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뭐 사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매장에 도입할 건데 네. 다 완전 다크 로스팅도 브루잉 판매하고 네. 완전 라이트 로스팅도 판매할 거다. 네. 그러면은 온도 맞추기가 저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긴 해요.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판매하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네. 보통은 다크 로스팅은 에스프레소로 해서 아메리카노 보통 판매를 하시고 브루잉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브루잉 쪽은 미디엄이나 네. 미디엄 라이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때로는 미디엄 다크도 하는 경우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미디엄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 커피는 91도, 이 커피는 91.5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수업을 평소 할 때도 그 온도 범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특정 온도 하나 점이 그 커피를 가장 맛있게 뽑아내는 게 아니라 네. 범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커피는 92에서 93, 때로는 94까지 괜찮다. 네. 뭐 이 커피는 90에서 92까지 괜찮다. 그리고 다른 변수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분쇄도라던가 이 추출, 차수나 이 물량 등으로. 저는 그 정도로 로스팅 포인트가 너무 차이만 나지 않으면 하나의 온도로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일관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도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이거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붐틀은 아까 쓸 때 스파이럴로 돌지만 나선형으로 돌지만 네. 스피드는 조절 가능하잖아요. 이게 빨리 도는. 네. 그런데 뭐 유속, 유량이라고 보통 하죠. 뭐 유량이라던가 또는 이 돌아가는 패턴이라던가 네. 나는 이걸로 점 드립을 하고 싶은데요. 네. 또는 정 드립을 하고 싶은데요. 네. 천천히 하면서 네. 그리고 나는 500원짜리 동전만 그리고 싶은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붐툴은 되지가 않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요것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붐틀 장비 같은 경우에는 푸어 오버 드립을 위한 전용 드립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장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블루보틀 커피의 제임스 프리먼이 푸어 오버 드립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을 참고를 해서 네. 장비를 설계할 때 물 붓는 패턴을 결정짓게 되었고 네네. 한 가지 패턴인데 가운데로 시작해서 나선형으로 외곽으로 나갔다가 네. 외곽에서 다시 가운데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한 가지 패턴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제일 많이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들어보고 저도 이제 이거 머신을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 생각이 들었던 게 물론 이제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우리가 물의 패턴을 바꾸거나 유량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수업이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맛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상당히 많이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실제 수업에서도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이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기계 말고 사람은 이거 실제 물줄기 조절하는 게 좀 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수강생들한테도 초보자들한테는 푸어 오버 방식을 기반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치화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20에 300, 그 다음에 분쇄도 몇, 물온도 92도, 처음에 50 붓고 그 다음 뭐 붓고 이렇게 4차로 할지 5차로 할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초보자분들은 이것만 해도 커피 맛을 엄청 많이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물줄기를 바꿔도 맛이 많이 바뀌지만 그것은 저는 그 다음의 영역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 전에는 일단 수치를 기반으로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로도 맛이 충분히 잘 나오고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붐툴 머신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더 다른 기능도 추가했으면 좋지만 어떻게 생각했을 때 근데 이 붐툴은 애초에 기본 자체를 푸어오버 스타일이 가장 일관되고 안정적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수치를 통해서 지금 어플로 바꿀 수 있는 변수들만으로도 커피를 충분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한 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죽어도 점 드립 해야 되고
그룹마다 다 다르게 패턴으로 할 거다. 라이트는 정드립, 다크는 푸오버.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죠. 이건 팩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매장에서 쓰는 분들이. 네. 네, 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손으로 하는 걸 또 좋아하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장에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브루잉 커피를 빠르고 일관되게 일정한 맛으로 판매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붐틀의 기본 스펙이 좀 브루잉 추출의 본질을 잘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추가 설명까지 좀 잘 들어봤고 이 사용법도 좀 익혀봤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저만의 람지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평소에 하는 기본 레시피로 맛을 봤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설명도 좀 드리면서. 자,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자, 람지 레시피라고 제가 써놨고 일단 기본적인 20에 300 레시피로 짰습니다. 그래서 일단 린싱은 그냥 하는 걸로 했어요. 린싱은 해주고 저는 원래 평소에 하니까 뜸 제외하고 3차 추출 그냥 쉽게 전체로 하면 4번 물을 붓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뜸 들이기는 뭐 스피드는 그냥 기본값이 100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100으로 하고 2.5배의 물로 30초간 뜸 들이기.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레시피 익숙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 만나는 환경이나 커피는 일단 이렇게 다 내립니다. 미디엄에서 미디엄 라이트 계열들은. 그 다음에 첫 번째 추출에서는 뜸을 제외하고 똑같이 스피드 100으로 90ml의 물을 붓고 그 다음 또 30초 지나고 80ml 물 30초 지나고 80ml 그냥 3등분한 레시피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차이를 둔 거는 제가 아까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스피드가 많이 하지 않을수록 얘가 조금 물을 가운데 위주로 좀 더 붓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반이 좀 덜 일어난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추출은 70으로 바꿔봤습니다. 왜냐면 후반부에는 쓴맛이 나오다 보니까 교반 많이 안 주고 최대한 그냥 물만 붓고 싶어서 70으로 설정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추출을 끝냈고 제가 세 잔에 나눴는데 일단 저 먼저 한 잔 마셔볼게요. 물론 방금도 먹은 거여가지고 비슷한 맛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아까보다 향미가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람지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스팅 웨어의 에티오피아 코케어니 에가시프 지원 커피거든요. 이제 로스팅 포인트는 미디엄 정도 포인트라 봐주시면 되는데 약간 은은한 베리 같은 느낌이랑 산미는 조금 식어가면서 시트러스한 감귤 정도 산미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 끝에 느껴지는 꿀향 같은 단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제가 레시피가 좀 이상하면 수정하려고 했는데 수정을 안 하고 바로 했던 게 단향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끝맛도 이 정도면 저는 깔끔한 편이라고 보고 이 커피에 이 정도 애프턴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테스트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드셔보실래요? 네. 드셔보시고 저보다 이 커피를 잘 아시니까 맛이 좀 어떤지.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달달한 거의 꿀물 아닙니까? 거의 삼키기 전에 말한 건데 거의 혀에 닿자마자 말씀하셨는데 달달하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붐틀을 몇 번 사용해보고 지금 맛도 한번 봐봤는데 방금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스피드를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붐틀은 뭐 이제 붓는 패턴이나 유속의 조절은 안 되지만 이 스피드도 꽤나 저는 큰 변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차 때 제가 스피드를 70으로 줄였어요. 나머지는 다 100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근데 3차 때 70이 아니라 막 30이나 또는 역으로 120을 줘버리겠다. 그러면 성분 추출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도 더 써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스피드를 올릴수록 양상을 봤을 때 물줄기가 휘몰아치거든요. 교반이 일어나서 성분 추출이 더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 손으로 브루잉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1, 2차는 스피드를 조금 주고 제 스타일이에요. 뒤로 갈수록 스피드를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재밌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 붐툴을 다루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수치적인 레시피는 조작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기본적인 이론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재밌게 숫자만 맞추고 버튼 눌러주면 알아서 내려주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제가 이걸 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갖고 있다면 저는 또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수업 때도 엄청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레시피 비교할 때. 왜냐면 수업 때도 레시피 비교할 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물줄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든 물줄기가 똑같으니까 수치만 딱 바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좋고 매장에 쓰는 분들은 일관된 물줄기와 일관된 수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똑같은 맛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도 지금 5개 동시에 돌려서 안 마셔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만든 레시피를 이 5개 전부 싹 다 적용해가지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세팅을 해놨고 제가 하나만 바꿨거든요. 이게 차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스피드를 0으로 하니까 센터푸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3차 추출은 센터푸어 형식으로 하는 걸로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 빠르게 눌러가지고 5개 한번 동시에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5잔 추출을 끝냈고 이제 맛을 볼 건데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물론 기계지만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사람이 5잔 내리려고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수업 때 브루잉 3잔까지는 동시에 해요. 근데 그 3잔 동시에 할 때 좀 달라요. 어쩔 수 없이. 물론 레시피에 따라 다르지만 레시피를 좀 잘못 짜면은 첫 번째, 세 번째가 다르거나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5잔을 이렇게 한 번에 내려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자, 그러면 맛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쭉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센터포로 바꾸니까 끝이 확실히 더 깔끔해진다. 저는 아깝게 더 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깔끔해지긴 했어요. 커핑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회할 때 다른 컷 찾는 그 대회가 있는데 만약 이걸로 문제되면은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비슷합니다. 물론 막 100% 똑같냐 하면은 100%라고 말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싱글 오리진이라 하더라도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여러 품종들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내린 거든 뭐 기계를 사용한 거든 정말 똑같이 추출을 해도 맛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진짜 차이지 추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애프터가 정말 깔끔하고 아까 제가 했던 레시피보다 3차를 센터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마일드하게 커피가 좀 부드럽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좀 매력이 있고 아까 전에 건 좀 더 무겁고 여운이 길어서 매력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개가 진짜 저는 이 정도면은 일관성이 너무 좋다. 이거는 막 억지로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히 좀 다를 수가 없는 게 커피만 정량을 담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필터를 꽂을 때 머신은 어쨌든 주어진 수치대로만 추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잖아요. 기계의 이상이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적인 이 추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붐툴 머신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5잔 일관되게 내리는 시음까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진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일관성은 너무나 뛰어난 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요새 카페에서 브루잉 커피 판매하는 걸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일관성 좋은 진짜 붐툴머신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붐툴머신 같은 경우는 람지몰에서 상세 페이지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 보실 수도 있고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람지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자분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일관된 커피를 추출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